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드디어 나경원의 입에서 통일교회가 썼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경원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한 학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낙선을 했었잖아요. 2020년에. 예.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들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와도 그게 뭐 워낙 시설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어제 이제 우리 후배가 카톡으로 누나 나경원 통일교 천정궁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던데 이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발언한 게 있는데 요거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최전선에서 싸워주시고 계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파 유튜버가 없다면 과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라고 단정하겠습니다. 조작과 왜곡 속에서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숨구멍,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네, 라디오 그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진숙이다. 아, 약간 네, 그것 쪽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었군요. 제가 방금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 거는 갔는데 그 시설을 방문하기는 야인 시절에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천정궁인지는 모르겠다. 약간 이제 좀 바뀐 거죠. 약간 피의자들의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생각하신 게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긴 갔는데 뭐 한학자랑 만난 적은 없다. 이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논리랑 똑같은. 왜냐면은 아마 사진이나 방명록 같은 물증에서 방문했다는 거는 들킬 것 같으니까 이제 실토를 한 겁니다. 아하. 근데 한학자 총재랑 개인적으로 뭘 청탁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입증하기가 더 어려우니 그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면은 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조금 그렇죠. 느낌이 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인 시절 이 부분이 지금 뭘 컨닝한 거냐면 정동영 우리 장관님 야인 시절에 뭐 만난 적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넘어갔잖아요. 사실 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나경원이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으면 뭐 자기도 저렇게 하면 넘어가나 뭐 이러는데 계속 잡아떼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쵸. 피의자 진술이 번복되고 뭐 말이 바뀌니까 의심스러운 겁니다.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동현 장관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게 딱 티가 났던 게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나 갔어. 근데 그때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의 입국 몰라요. 그걸 내가 왜 말해요. 이러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진실의 신빙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질문을 해요. 이렇게 혹시 수사 받아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수사 받아보면요, 처음에 이런 거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런 거 나의 사생활을 왜 물어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건 이게 사실대로 말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그거를 말할 때 갑자기 통일교 예배당 천왕궁 갔다 왔나요? 하면 이제 뜸들인다. 이러면 이게 표정이 달라지고 눈이 떨리고 이런 게 수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때 바로 말하면 정동영 장관처럼 바로 갔다 왔어. 야인 시절에 갔다 왔어. 그럼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정말 이 나경원처럼 있다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인 시절에서도 몇 명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학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만든 것들이 이제 티가 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예. 네. 아니 그리고 통일교 시설의 천정궁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아는데 가보셨나요, 나경원이 혹시? 모른다고요? 안 가봤죠. 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바로 났잖아. 안 가봤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그래. 가평에 이제 거기가 이제 물놀이 하는 데를 가면요. 그 앞이 보여요. 보여요? 네. 근데 가평 물놀이 하는 데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게 천조 드릴만 합니다. 천조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갔다 온 것이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네, 아무리 맞습니다. 생각해도 이상하지. 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누가 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던데. 이건 정말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봤지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까? 왜냐면은 지금
통일교에서 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했겠습니까? 네. 예, 뭐 100만 원 넘게 했지 최대 않겠습니까? 금액을 했겠죠. 예, 네. 최대 금액 500만 원 하면은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거고 네, 보좌진들이 다 그 공유를 드립니다. 네, 보고를 그쵸. 드려요. 그게 그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300만 원을 넘어도 예. 이게 막 그 이름이 공개가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입금이 되면은 이제 신원을 확인해요. 이 뭔가 문제가 될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마우면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그걸 몰랐다? 뭐 이게 너무 이제 거짓말이 티가 나는 거죠. 아하, 몰랐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다. 확실히 그렇다. 네.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예. 통일교에서 차명으로 했겠죠. 물론 음흠. 차명으로 하거나 이제 신도들의 이름으로 하고 쪼개기로 하고 500씩 나눠서 하고. 오. 근데 통일교에서 바보입니까? 500씩 쪼개서 하면 누구가 접니다. 누구가 통일교에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나경원 의원님 엄청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당연하지. 네, 그럼 그게 당연히 기억이 나죠. 네, 이거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넣었다면요. 네, 확인 한번 하면.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네, 다 그렇죠. 의혹인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나경원을 수사했다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시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런 그 수사 지금 시급성 이런 네. 부분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님은 만약에 2018년이 18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예. 7년이 공소시효이지 아하.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말이면은 끝난다. 그러면서 급하게 하고 지금 나경원도 굉장히 심각한데 전혀 수사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수사라고 조금 보여서 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나경원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특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죠. 네. 특검,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 되면 다 포함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경찰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경찰 수사에 저는 물망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아직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국수본에서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영상 봤던 게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 집결시키기 위해서 나경원이 우리가 뭐 그 빵진숙이다 이진숙이다 정말 유행이에요. 황교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거인데 우리가 뭐뭐다를 아예 뭐 유행어로 네. 유행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경원이 직접 초대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 어게인 세력을.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모임을 예? 가졌는데 예?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경원이 있다가 뭐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왜 이 시점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집결시킨 걸까요? 왜긴요. 전 당권에서 이제 세력을 결집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좀 외연 확장보다는 자기를 온전히 밀는 그런 확실한 세력들을 챙기고 가려는 그런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이제 정말 같은 네. 생각인데요. 이 지금 도서관에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백골단이나 다름없는 그때 강민전 의원의 백골단 사태랑 비슷한 상황인데 어찌 보면 그 명태균 강혜경 씨 폭로에 따르면은 나경원 의원이 가장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세훈 나경원의 경선 결과를 조작한 거니까. 그럼에도 그 지금 여론 조작 관련해서 자기가 뭐 더 입틀막법이다라고 하면서 윤어게인들을 다시 초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경원도 이렇게 계속 극우 형태로 가면 뭐 모든 당선이 뭐 지금 국회의원 동작조차 당선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이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지층이라도 잡아야겠다라는 굉장히 소금물을 마시는 그런 심정이라고 목마를 때 소금물 네. 마시는 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장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쪽 세력이라도 집결시켜서 나에게로 불러들이자. 이 그리고 전략.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쪽 세력을 집결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선 아니겠습니까? 경선이죠. 그렇죠.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오세훈이란 장벽을 일단 한번 넘어야 되고 예. 과거에 못 넘었잖아요. 예. 그게 뭐 명태균의 개입이 뭐 그걸 떠나서 본인이 못 넘은 거예요. 그때 더 우세할 때도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으로 넘을 것인가. 집결 세력, 당원 세력. 그리고 70% 룰을 지금 맞아요. 바꾸려고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미리 연막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못했던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네, 네, 당심 그럼- 70% 그래야 롤도 우리가 이긴다? 네. 아이 뭐 그런 거는데요. 노코멘트 하고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서울시장도 이제 서울시도 숨 좀 쉬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서초갑 위원장님이 나경원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 예. 네. 아, 근데 그거 합리적인데요. 굉장히 네,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저께 사실 이걸 보고 너무 충격 먹은 거는 네. 우리 빵진수님께서 유튜버에 대해서 설명한 거 들으셨어요? 아, 그거 못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와, 유튜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극우 유튜버들을 다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그렇죠, 자리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역시 버텨라.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다. 우리는 정말 마치 영웅처럼 극우 유튜버들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는 네. 너무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아직도 예, 네. 입이 살아있군요, 그분이. 근데 이제 유튜브. 이분 버텨라. 살아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은 떨어지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네. 애쓰셨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위원장님, 홍정민 전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도 그 천정궁에 갔습니까에 대한 답이 없다가 오늘 인정했더라고요. 짧게 나왔어요. 갔는데 한학자 총재를 안 만났다. 아니 차는 안 마셨다 이런. 차는 얘기. 안 마셨다. 개인적으로 안 마셨다. 어.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커피를 마셨나? 아 그래서 차를 안 마시고 원래 뭐 커피를 커피 한잔 마셨는데 차 한잔 한 적 없다 이런 주장이긴 한데 너무 말이 안 맞아서 근데 자기가 통일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갔대요. 예. 그리고 한학자실을 먼 발치에서 잠깐 봤대요. 먼 발치에서. 근데 본인이 이제 어떤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기 와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사정을 해서 본인이 갔다 그러고 본인이 무슨 인사 같은 것도 했다는데 한학자 총재가 있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고 저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인데 한학자 총재가 앉아 있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히지도 않고 그거 되게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우리가 만났다는 게 멀리서 봤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먼 발치에서 한번 봤대요. 둘이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데 주최 측이 초청해서 가면 헤드 테이블에 앉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한학자 여기 앉았으면 얼마나 가까이 앉히냐, 뭐 멀리 이렇게 딱 마주보게 앉히냐에 따라서 이게 의전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커피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냥 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믿기 어렵네요. 이상민 장관처럼 멀리서 봤다라는 게 이게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얼마나 뭐냐. 네, 그 우리한테 별로 멀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뭐 한팔 이상민도 간격이냐, 그때 계엄 양팔 때 간격이냐, 뭐 무슨 문건 멀리서 봤다고 했는데 이것도 멀다고 할 수 CCTV로 있지. 보니까 엄청 가깝잖아요. 우리 관계도 그렇지. 이렇게 지금 네. 앉아 있는 것도 뭐 한팔 사람에 간격 따라서는. 혹은 양팔 간격 이 정도는 이제 먹을 거다. 난 엄청 멀게 느껴져 지금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 멀어. 아, 네. 너무 멀어요. 내가 멀게 느껴져요. 네, 서로 나경원 가까이. 의원도 한 이 정도를 멀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주관적인 거라 아무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한겨레 24일 보도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 등장을 해요. 통일교가 과거 검찰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그 TM True Mother. 참어머니. 우리는 이게 계속 홀리마더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홀리마더가 더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성모 마리아. 할 아무튼 때. TM이라고 한학자 총재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TM 특별보고라는 거에 보면 그 센트럴시티 소송 관련 항목으로 우리가 원했던 검사 한 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작성된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쯤이 그러니까 통일교 내에서의 이제 완력 다툼 같은 게 있었고 그 문선명 총재의 셋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 문현진 씨가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통일교 그 지분의 부지를 뭐 임의 처분했다. 이 내용이 이제 고발이 됐고 서로 그 안에서 이제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 아니겠느냐. 이게 실제로 동부지검에 고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왜 우리 노영 변호사가 이런 비슷한 언급을 또 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네, 뉴스공장 퍼니포에서 얘기했죠. 예, 검찰에게 로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비는 통일교 로비라는 건뭐 어디를 가리질 않나 봐요. 예, 안 가린대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수많은 곳에 수많은 방식으로 정말 직접적인 것이 전달되면서 로비가 이루어진대요. 물론 뭐 이제 이 검사가 뭐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있었었고요.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센트럴 부지의 그 지분
이 문현진 씨가 셋째 아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결국 그때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었었고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됐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고소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기소가 돼버렸어요. 로비라는 게 이렇게 통하는구나라는 걸 한 번씩 볼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져요. 좀 물어봐봐야 돼요. 여기다가. 과거에도 재벌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 늘 관리를 했잖아요. 국회는 뭐 정치권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게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얼마나 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검찰 안에도 사실 통일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검찰에도 뭐 있고 한데 검찰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통해 가지고 꾸준히 얘기해서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한테도 일반 종교 통일교는 아닌데 다른 약간 좀 이상한 작은 신흥 종교에서 접촉을 해온 적이 있어요. 검사일 때. 검사 시절에? 아 검사는 아니고 변호사 시절에? 최근에. 예. 어떤 이유로? 포섭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국정기획위원 가가지고 그런 것인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부 초창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냥 뭐 차나 한잔 하자 아니면 뭐 전시회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건 저는 알아봤죠. 그 전시회가 어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 이제 안 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사람이 스마트해야 그것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 안 하면 가는 거 아니야? 전시회 보러 간다고 또 그러니까 덜렁덜렁 가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사실은 포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진 찍히고. 그렇지.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김기현 변호사는 변호사인 시절에 접촉을 당한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몸 안 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럴 건 아닌데 굳이 저 이제 종교 단체랑 엮기 쉽지 않잖아요. 종교가 있어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 기회에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그 종교로? 아니 뭐 기독교나 뭐 고현준이면 갔을 텐데 이런 얘기 듣네. 장현민 변호사님이랑 거리가 좀 멀게 더 멀어지겠네 내가 실수해서. 아니 뭐 이런 것 로비라는 게 지금 뭐 쿠팡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이 통일교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로비 얘기하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로비스트 법이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죠. 알선수재 뭐 이런 걸로 걸리고. 그러니까 걸면 걸리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가 되다 보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고 싶고요. 통일교 특검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건 특검을 법원 행정처장이 2명 후보를 추천하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1명 임명하자라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이걸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개혁신당 대표지만 당시 이 사건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 대표이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셀프 추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이 지적을 또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꾸준히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조국혁신당까지 이제 포함되는 추천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뭐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지금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다 묻지 마라. 그러니까 개혁혁신당은 지금 현재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부적절한데 우리를 여기 엮어가지고 니네들이 면죄부 방패용으로 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특검을 추천한다는 말 자체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특단의 대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뭉개고 민주당이 내놓는 안을 전부 다 킬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표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 의석수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예. 민주당에서는 또 조금 안타까운 것은 헌재가 사실 제3의 중립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밀지만 헌재는 뭐 아니라고 지금 막 강력히 얘기하고 또 하나 민변을 이제 들고 있는데 사실 민변은 임의단체거든요. 법정단체가 아니고 변협과는 또 다르니까. 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이고 이제 기관인데 민변은 그러지 않아서 그쪽에서 뭐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민들이 보는 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가 하나의 쟁점이라면 또 하나는 수사 범위가 될 거 아닙니까? 대상.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뭐 그러니까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죠.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급한테 14명 정도에게 뭐 1억 4천이 넘는 돈을 쪼개기 후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도 이때 함께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이 해당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니까 해저터널 얘기도 이거 수사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희가 뭘까? 이걸 계속해서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요, 이 협상 과정을 보면 너무 국민의힘이 지연책을 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장영욱 대표는 뭐 민주당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협상의 경위를 보면 정반대예요. 오늘 민주당은 특검법 그 통일교 특검 발의 마무리해가지고 오늘 제출할 겁니다.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오늘이요.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뭐 여야로 하다가 이게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것 같고, 근데 여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여야 중에 추천을 하면 여당 추천 몫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으로 하면 못 받을 걸 알면서 계속 법원행정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헌재 어때? 뭐 대연변협 어때? 이렇게 대안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330일을 끌겠다는 얘기가 330일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전 그렇다고 봐요. 정확하다고 봐요. 이거 수사하면 누구한테 불똥이 튀겠니? 이게 대선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관여했던 정황이 드러나요. 지금 1억 4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게 한학자씨 공소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인데 어떻게 개혁신당에서 추천을 합니까? 그런 부분과 종합하면 아마 제3의 기관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했죠.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 통일교 특검에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금 이거 낱낱이 밝혀야 되고, 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추천 방식 가지고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의 진짜 저희는 출구 전략이라고 봅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위에 핑계 잡아가지고 건수 잡아가지고 그냥 파토 내고 나간다. 파토라는 생각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문제가 되는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병특검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 당이 됐든 아니면 변호사 단체가 됐든 막 이런 데로 많이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한 50명 추천을 받아요. 배심원 선정할 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50명 추천 받은 다음에 각 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씩 빼요. 한 명씩 삭제해 나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2-3명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 2-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거기서 고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사실 누구도 그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 10명 남았을 때부터는 계속 와 여기 뺐다가 저기 빠지고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워지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튼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장동혁 대표는 뭐 특단의 조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개혁신당하고 당 대표들끼리 삭발한다는 얘기 있고요, 뭐 단식한다는 얘기 있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약간 삭발투쟁, 뭐 단식투쟁 좀 뭐 대단히 수위 높게 비판한 적도 있는데 예전에 많이 그랬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른 대안 카드가 없으니까 삭발하자 단식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참 악의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삭발이 뜬금없는 겁니까? 정말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삭발 얘기 꺼내는 거는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자꾸 지금 견제하던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발 삭발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뭐 이런. 아니면 같이 해보자. 거기는 삭발이 아니라 탈거 아니야, 탈거. 그런가.
이 얘기는 빼주세요. 예, 이거는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고 김기현 변호사가 저렇게 한 번씩 저렇게 뜬금없이 근데 쑥 되게, 들어옵니다. 예. 딱 이렇게 아니 그냥 본인도 저는 관심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움직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저희 그 한겨레 TV 구독자 100만 되면 저한테 삭발하라는 분이 지금 댓글에 등장했는데 안 합니다. 단식을 하세요. 아예 다이어트 정도 할게요. 다이어트. 예, 저는 뭐 이게 여기서 이제 거론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왜 해저터널 얘기를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꾸준히 통일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김규환 전 의원이라고 미래통합당 네. 출신의 이 양반이 그 통일교 내부의 뭐 천주 평화연합 이게 통일교 관련 단체라고 하죠. 네. 송광석이라는 사람과의 일종의 말 맞추기 했던 정황이 지금 녹취가 나온 게 있잖아요. 네. 뭐 연락 오면 말 잘해주세요. 뭐 저 잘하겠습니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통일교가 로비를 할 때 뭐 부산 지역의 의원들 아무래도 경상권 지역의 의원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맞습니다.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